안녕 오빠. 오늘 진짜 좀 또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할 줄이야. 사실 요즘에 뭐 안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을 안녕하지 못하지. 음.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사실 간밤에 뭐 잠도 잘 못 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최근에 안녕하지를 못한 것 같아. 아니 많은 지금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이 된 거지? 전면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봤는데 거의 전면전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이고. 그러면은 어, 간밤에 나스닥 떨어지고 지금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는데 추가 하락까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시점일까도. 사실 그치. 간밤에 나스닥 떨어진 건 나스닥 떨어진 거고, 음. 구체적으로 오늘이 이제 2월 24일 목요일이잖아. 지금 녹화하고 있고, 간밤 수요일에 간밤 미국 증시는 떨어졌고, 미국 증시가 끝난 이후에 이제 야간 선물, 우리나라가 음. 장중에는 야간 선물,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이나 S&P 500 선물 등 보고 있는데, 음. 이 부분도 급락을 해버렸지. 큰일 그리고 아시아 났다. 증시도 동반 급락을 했고, 그리고 아이고. 지금 그 키예프 쪽 관련되어 가지고는 거기 관련된 이런 폭격 이런 부분이 일어났고, 심지어 이런 그 우크라이나 수도뿐만이 아니라 서부 지역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폭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면 지금 계엄 다 선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와 관련된 군 이동 이런 부분이 이미 이번 주에 감지가 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런 폭격까지도 나타났기 때문에 전면전이라고 봐야 돼. 근데 음. 이게 최악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지금은 우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쟁 양상이란 말이야. 냉정하게 보면 음. 지금 서방, 그러니까 나토 쪽에서 유럽과 미국 쪽이 지금 이쪽에 참전해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이쪽이 들어오게 된다면 판 자체가 완전 양상이 달라지는 거지. 세계대전급이네. 그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에 따라서 지금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 전쟁이 날 거야 하는 게 무섭고, 실제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오히려 우리가 내심 V자 반등을 기대를 했단 말이야. 그러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력을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뒷단에 있는 유럽과 미국이 이와 관련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이냐. 그 전까지는 이번 주에 일부 뭐 러시아 뭐 가즈프롬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인물들 이런 부분에 따른 경제적 제재만 가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런 군사적 행동까지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 사실 근데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지. 너무나 잘 알아. 러시아나 만약에 미국이 붙어버리면, 그래버리면 말 그대로 얘기했던 대로 세계 대전급 이런 큰 문제가 발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부분 자체는 피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일부 전면전이지만 일정 부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한정된 일부 영토 분쟁으로 좀 바라보고, 물론 거기 안에는 정치적 외교적 셈법도 있었겠지. 나토의 동진을 좀 막기 위한 러시아의 필사적인 방어 뭐 이런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세계 3대 이런 그 석유 관련된 에너지 수출이잖아. 원유 수출국인데 뭐 이와 관련된 경제적 실익 뭐 이런 부분 얻는 것들도 있을 거고, 물론 이런 다양한 셈법 이런 부분도 복잡할 거고, 푸틴은 내심 전 소비에트 유니언 관련되어서 영토를 계속해서 복원하려는 이런 움직임 자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대외적으로 이런 힘을 과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이런 것이 뭐 정치적, 군사적, 외교적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지금 다 얽혀 있는 이런 문제인데, 우리는 주식쟁이잖아. 주식을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시장의 이 불확실성을 해소로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확성까지 나타나면서 불확실성 자체가 좀 더 커질 것이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 오늘 지금 폭격 올렸고 그와 관련된 전면적 계엄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앞서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이 한 3%, 코스피도 거의 한 2.5% 넘게 이렇게 밀렸는데,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빠르게 낙폭을 회복하고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사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최악이냐 최최악이냐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이고, 그렇지. 그럼 물도 함부로 탈 수 없는 시점이어서 일단은 좀 관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오빠 말처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모빌
모빌리티 각 섹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거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마침 삼성증권에서 또 애널리스트한테 어떤 영향이 갈 것 같냐는 설문을 쫙 돌려가지고 그 서베이를 모은 결과를 리포트로 내놨더라고. 근데 읽어도 잘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또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오빠랑 오늘 그거 한번 과외 받아보자. 그쵸. 먼저 자동차 2차 전지 분야를 묶어서 내가 좀 찾아와 봤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동차 섹터에 미칠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보더라고.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 제시된 표를 같이 보고 계실 텐데 현대차 기아가 러시아에 판매하는 대수가 5% 7%라 그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고 지금은 신차가 워낙 귀한 상황이라서 여기서 안 팔리는 거 다른 나라 가서 팔면 되니까 환율 영향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혹여나 이게 또 전쟁이 발발된다면 경기 둔화 때문에 어려워질 거라는 거지. 이런 분석이었고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중립으로 보더라고. 러시아 니켈이라든지 알루미늄, 박 생산량 비중이 절대적이지 않아서 악영향 자체는 제한적이지만 왜 우리 전쟁 나면 사재기 하잖아. 그러니까 뭐 업체들이 사재기를 하겠지? 그거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질 리스크는 좀 존재한다는 전망이 있더라고. 오빠 어떻게 봤어?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하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자동차나 2차 전지나 사실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전기차 이런 부분 같은 경우 판매가 실제 유럽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을 통해서 일어나는 부분 자체가 단순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유럽 전반적인 이런 경제 둔화 우려가 같이 나타나게 된다면 단순히 우리 현대차 기아 뭐 이런 내연 기관차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인 전기차도 판매가 상당히 둔화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유럽, 미국 유럽. 이런 쪽이잖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2차 전지도 중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런 소재단의 가격 인상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그 비용 따는 문제가 아니라 수요 따는 둔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 전기차 안 팔리는 전기차 것까지. 부분. 그러면 자동차 이런 부분이 지금 러시아 쪽에서 5% 7% 이런 부분이지만 실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럽 경기가 둔화가 되게 된다면 당장 옆에서 전쟁 나가지고 서로 간에 유럽 나토 쪽에서 지금 참전한 한이만이 뭐 이런 부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판매가 잘 되겠냐고. 자동차를 사겠어. 그렇지. 전쟁. 안 그래도 지금 이 이전에도 차량용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지금 올해 이런 그 반도체 칩이 올 한 해 내내 계속해서 부족하면서 판매량 둔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에서도 GM이나 포드, 심지어 테슬라도 이에 따른 우려감을 표현 이런 상황이었었잖아. 그런 상황이 이제 좀 더 장기화될 수가 있는 거지. 자동차도 그렇고, 그치?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이러한 전반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그렇게 쏙 좋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즉 앞서 말했던 이런 공급다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요다는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부정적 요인 이런 부분이 좀 더 자동차와 2차 전지 섹터 클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이제 토탈하게 되면 또 운송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운송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공도 있고 해상 운송도 있고 뭐 물류 관련된 육상 운송도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지. 이쪽도 최근에 지금 러시아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러시아가 앞서 세계 3대 원유 수출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세계 3대 원유 수출국이면 이로 인한 유가 이런 부분 상승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이런 운송 관련 산업에서 원가의 한 30에서 40%까지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유가 상승 이런 부분 자체를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기름값 비싸지니까 부담이겠지. 많이 비싸지니까. WTI 기준으로 지금 현재 90불선, 90불에서 95불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런 부분 자체가 확전 양상으로 가게 되면 뭐 100불 넘어가겠다 하는 부분 자체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모빌리티 전반으로 놓고 보면 좋을 수는 없다. 제한적이다.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좋을 수는 없다. 그치. 그럼 제한적이면 좋겠어 차라리. 그치. 2차 전지도 그럼 중립이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밝혔는데 오빠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는 것 같긴 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2차 전지의 경우에는 우선 앞서 말했던 이런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한
이런 공급이 제때 원활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부분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가장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던 2차전지 섹터 전반의 프리미엄 축소가 최근에 유동성 축소 국면,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지.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 리포트를 보더라도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익 추정치가 최근에 좀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었고 작년과 거의 비슷했었어. 올해 예상이 되는 영업이익이 대략 한 9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가 대략 한 7,800억, 7,600억 그 정도로 봤던 것 같아. 즉 올해 영업이익 자체의 추정치가 큰 폭으로 레벨 다운됐고 이 부분이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어. 논리를 보았더니 앞에서 말했던 이런 칩 부족 이 부분 요인 자체도 있었고 최근에 원가단 상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차지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폭발적으로 이제 커질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이후를 좀 지켜보면서 또 추정치나 이런 부분 조정이 되는 거를 또 확인해야겠지. 와,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2022년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에 대해서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긍정이라고 한 거 있지. 근데 이거 찬찬히 읽어봤더니 너무 어려워 말이.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것보다 오빠가 설명해 주시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왜 조선 업종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 자체가 러시아가 사실 유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또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천연가스야. 이 천연가스를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가스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유럽 쪽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러시아의 국영 석유공사 가즈프롬을 통해서 지금 뭐 러시아와 독일 뭐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가스관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 중에 있지. 이런 것들을 PNG 그러니까 P가 그냥 파이프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뭐 내추럴 가스 뭐 이런 쪽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뭐 LNG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봤었잖아. LNG는 액화 뭐 천연가스. 리퀴디티 그렇지 액화 천연가스 뭐 이런 부분이니까 LNG 이런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했냐면 앞서 얘기를 했다시피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생산을 해서 가스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지금 유럽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우크라이나가 그러다 보니까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부분이지. 물론 땅덩이 크고 그리고 이와 관련 지어가지고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지만 뭐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런 PNG 같은 경우가 상당히 LNG 대비해서는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연가스 관련되어 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가 사실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안보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러시아에 의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다 보면 기존의 PNG를 LNG로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LNG 선박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할 거고 LNG 설비들 이런 부분이 발주가 많이 나타날 거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최근에 국제 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이런 채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정지해 있었던 다수 이런 해양 플랜트 프로젝트들 이런 다시 부분 막 같은 경우도 활발해지겠네. 다시 이런 부분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발해지게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같이 고려를 해보면 조선주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세 번째로는 최근 안 그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알겠지만 LNG선 등 이런 친환경 선박의 발주 이런 부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어. 그러면서 작년이 8년 만에 이런 수주 이런 부분으로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고 특히나 친환경 선박은 중국이나 일본 쪽이 우리나라를 따라가지를 못해. 우리나라 주요 기술력 좋다대. 그렇지 기술력 보면 초격차를 뭐 벌렸다. 그치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이런 쪽 그 대조연까지 뭐 이런 부분 다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이제 가지고 있는 조선사들이 LNG 선박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당장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초기 국면에서는 당연히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 요인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점차 현실화되면 될수록 향후에 이런 부분이 수주와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지.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시장에서 분석이 있어. 그리고 2월 24일에 삼성중공업이 또 마침 LNG선 1조 수주 소식을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를 조금 더
불 지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혹시 상승 초기 국면이라면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할까? 조선주에 한해서? 지금 반반이야 개인적으로는. 그렇구나. 왜냐하면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은 맞는데 사실 이번에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즉 현대중공업그룹의 실적을 보면 4분기까지도 빅베스가 계속 일어났어. 빅베스라고 하는 것은 빅 그러니까 한마디로 크게 베스 목욕 그러니까 크게 털어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그동안에 이제 부실이 되었던 충당금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많이 한꺼번에 쌓아가지고 다 털어버리는 부분이거든. 그런데 4분기까지도 이런 부분이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기대감인 거잖아. PNG가 LNG로 많이 대체가 되고 발주가 될 것이다 하는 뭐 이러한 부분, 기대감인 거잖아. 그리고 실제 이런 부분이 수주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데까지는 상당 부분 시차가 필요한 부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주가가 너무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되어서 매매를 하게 됐었을 때 얼마만큼은 실익이 있을까 하는 부분 자체는 우려 섞인 부분이야. 다만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지금이 동트기 전 새벽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왜냐하면 나머지 여타 그동안에 작년에 화학주, 철강주 그리고 여타 해운을 비롯한 관련된 종목들이 보면 작년 뭐 상반기, 1분기, 2분기까지는 정말 좋았다가 왜 작년 5월달, 6월달에 고점을 찍고 떨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 피크아웃 논란. 피크아웃 논란. 다만 이제 이 피크아웃 논란에서 조선은 자유로웠지. 왜냐하면 작년에 적자 내고 있었으니까. 오히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자 털 거 빠르게 털어내고 올해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피크아웃이 아니라 바텀 아웃. 즉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경기 민감주 이런 다수 종목들은 피크 아웃.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 이런 논리인데 오히려 조선주는 바텀 아웃이야. 그러니까 아예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많이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아갈 수 있는 것 자체는 맞아. 다만 어제 봤더니 대우조선해양 주가가 한 22%, 21.9% 종가 마감을 했거든. 그런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 단기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20% 높아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대비 뭐 이런 부분이겠지. 그리고 어제만 하더라도 22%가 올라왔으니까 사실 22%가 아니라 저점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이 올라온 거지. 이런 부분이 기대감으로서 많이 올라온 부분인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런 그 프리미엄 자체를 용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된 주가를 용인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즉 너무 많이 튀었다는 거지. 기대감이. 단기적인 부담감. 그런 부분은 부담감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녹일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즉 중장기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튀어버린 주가가 부담스럽다. 그 요인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중립 계열을 딱 박은 거고. 그치? 그러면은 좋은 거 나쁜 거 오빠가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은 긍정을 왜 이 애널리스트가 쓴지는 이해를 가지만 그래도 이제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 중립적으로 의견을 준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우크라이나 악영향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각 섹터별 모빌리티 특화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발 좀 잠잠해져서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그냥 잔물결 정도로 그냥 이 파장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진짜로. 그러니까 조심스럽지만 나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피크였으면 좋겠어. 제발 라고는 오늘이 생각을 피크. 해 나는. 라고는 생각해. 오늘이 피크일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예고된 전쟁 이런 부분은 우리가 증시 격언의 바이더 인베이전 그러니까 이런 침략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사면 먹어. 사면 먹었어. 물론 경제가 얼마나 용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경제가 큰 폭으로 둔화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불거졌을 때 사면 먹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은 DB 자체가 얼마나 깊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까지 뚫고 내려갈 것인가 하는 그 깊이와 그 시간 얼마만큼 회복까지 시간 자체를 모른다 뿐이지 분명히 지금이 무릎 아래인 건 맞는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위기의 정점 국면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으니까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비단 우리가 모빌리티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전쟁이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우리가 2년 전에 경험을 했잖아. 코로나라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위기가 또 지나고 나면 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올랐잖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오늘 오빠 이렇게 과외를 해줘가지고 뭔가 용기가 좀 생겼을 것 같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 후에 다시 또 만나 뵐 텐데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큰 피해 없이 오히려 좀 수익을 걷어내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여기서 인사 마치면서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 주에 뭐 수익을 거두기 위한 좀 뭐랄까 발판을 만드는 그런 느낌. 그래서 당장 이번 주에 수익 내기는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수익을 내기는 힘들지만 수익을 내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의도에 지금 내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글자 우리가 보통 5글자로 얘기하는데 4글자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존버하자. 오 이런 것도 좋다. 직관적이다. 뭘까? 초근목피. 어려운 말. 그러니까 사자성어 초근목피. 막 풀이랑 뭐 나무 뿌리 먹으면서 뭐 버티자 뭐 이런 건가? 그렇지. 초근 그러니까 풀뿌리. 목피. 나무 껍질. 그러니까 풀뿌리와 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서 지금은 힘든 시기를 좀 견뎌내자. 그리고 또 4글자. 각자 도생. 잘하자. 지금은 각자. 시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주도적인 섹터와 업종이 나와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모멘텀과 실적, 밸류를 보고 각 개별 기업마다 각자 도생하는 시기. 즉 종목별로 좀 일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시기 위기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초근목피 각자 도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힘든 시기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 이런 시기를 이겨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꽃피는 봄날 이제 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물론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설날 새해 지났기 때문에 구정 지났기 때문에 이제 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찬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지나가고 나면 따뜻해지고 꽃피는 봄날이 오면 우리 다시 한번 뭉쳐서 화이팅하자 이런 분위기가 여의도 전반적으로는 좀 퍼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여러분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뭐 여의도도 힘들고 뭐 모두가 똑같이 힘든 상황이니까요. 잘 버티셨다가 다음 주에 또 과외하면서 이겨내보자고요. 그럼 우리 인사드리면서 마지막에 또 힘 드리면서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